자, 지금 앞에 소장님께서 좀 큰 얘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입기 전반을 말씀해 주셨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작은 부분입니다. 아마 논술도 고려해 보셨을 텐데, 논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진행해야 되는지 좀 크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연대 언론홍보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지금 대치두각, 대치비탐, 대치세정에서 주로 강의를 하고 있고, 대치동 밖으로는 항림에서만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항림하고는 여기는 제가 논술 강의 시작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저는 출강하는 모든 학원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 생에서 작년이 생애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이 늘어났고, 제 얘기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오늘 일단 큰 부분은 전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논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논술에 대해서 어머님들과 혹은 아이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제로. 진짜 기본은 논술에 대한 전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짧게 넘길 텐데요. 세 가지예요. 논술은 수능 최저 맞아야 되고요. 내신 맞아야 되고, 문제 유형도 좀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요거는 제가 자료 하나 갖고 온 게 있어요. 요거 혹시 갖고 계실까요? 잠깐 보시겠어요? 안에 보면은 딱 세 장이 있어요. 1, 2, 3번 딱 들어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 아마 거기 팸플렛 안에 들어있었을 텐데 있을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 일단 이 페이지에 보면은 대학교 수능 최저표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못 찾으신 분 생각보다 많으시네. 잠깐만요. 거기 아마 그죠? 이 안에 들어있죠. 이 안에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고 그 안에 보면은 얘가 있는데 걔랑 찾았어요, 형님. 맞아요, 걔예요. 드디어 찾았구나. 볼게요. 아, 맞아요, 걔예요. 이 페이지에 보면 최저표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그룹별로 나눠놨어요. A는 3개나 4과목을 요구하는 학교들. 그 다음에 B는 2과목 요구. C는 1과목, D는 낮은 1과목, 그 다음에 E는 최저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보시면은 아마 요거는 정해진 자료이기 때문에 막 복잡하진 않으실 거예요. 3페이지에 있는 거 내신 반영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내신은 보시다시피 상하는 내신 반영이 없습니다. 위에 대학들 내신 안 보고요. 아래도 안 봐요. 그러면 가운데지 내신 보는 겁니다. 얼마나 보는 거냐? 거기 사례를 하나만 보면은요. 중앙대는 논술이 70이고 학생부가 30%잖아요. 그러면 30%만큼 얼마나 많이 반영하냐 생각하겠지만 가만히 보시면은 중요한 건 점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1등급은 20점 주잖아요. 2등급은 19.9이고 19.84 떨어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합격이 가능한지 아세요, 중대는요? 점수 보시면 알아요. 이게 학교가 여기까지 뽑겠다. 이 이하는 버리겠다라고 딱 끊어지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몇 등급이게요? 7이에요, 7. 7까지는 살려줘요. 7은 살려주고 8은 글을 잘 써서 극복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섭니다. 8은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애들이 그래도 7은 하지 않나 그래도? 그러니까 8 맞기도 힘들어요. 8 되게 힘듭니다. 진짜 8등급 받으려면은 3년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한 번 잠깐 실수하면 7등급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7이면은 논술은 학생부를 거의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대학들도 보시면은요, 가장 타이트하게 보는 애들이 5등급까지 뽑는 거예요. 5등급이고 5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대학에서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전국 합격자 평균 내신이 한 4.0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5까지는 상관이 없고 6 넘어가면은 일부 대학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내신이 정말 없다 하더라도 상하위권 많은 대학들 6논술 쓰는 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내신은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수능 차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수능은 정말 중요해요.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신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요. 수리논술 보는 데도 있거든요. 정리는 안 했어요, 제가. 건대, 경희대, 숭실대, 연대, 이대, 중앙대, 한양대, 얘네가 수리논술을 봐요. 그럼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4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인문논술도 보고 수리도 같이 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어느 정도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 보통 한 3, 4등급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저는 수업 시간에 인문수리 같이 풀어줍니다. 저는 원래 이과 나와서 공대 다니다가 인문 쪽으로 바꾼 케이스이기 때문에 수리가 좀 쉽긴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인문하고 수리가 같이 나오는 문제들은 수리를 직접 풀어줍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영어 지문이 있어요. 영어 지문은 어렵진 않습니다. 영어는 많이 고려할 건 아니고 대신에 수리는 조금은 고려해봐야 되는 거예요. 수리가 정말 안 되면은
이 학과들은 피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화면에 보시면 지금 나오는 것들이 이제 수능 최저, 내신 반영, 문제 유형은 이거 제가 자료를 드리면은 자료는 천천히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오늘 설명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학부모님들께, 또 하나는 아이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논술을 일단 보통 설명이 오신 분들은 논술을 해야 된다는 거는 대부분 알고는 계세요. 근데 생각보다 움직이기는 어렵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수시를 버리고 정시에만 집중하겠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풀었으면 이런 뜻이에요. 보통 이렇게 이런 애들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엄청 진짜 파이팅 넘치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정시 파이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표현 되게 가끔 좋아하더라고요. 정시 파이터는 제가 보기에는 정시 파이터 한다는 건 뭐냐면 입시에서 정시로 가는 걸 플랜 A로 두는 거죠. 플랜 B는 재수하겠다는 뜻이에요. 너무 무서워. 이거 무섭지 않나요, 이거? 저는 강대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1년 동안에 수많은 정시 파이터 애들이 1년에 재수하러 온 애들을 갖다가 수천 명씩 봤습니다. 입시는 도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정시도 있고 수시도 있는 건데 수시를 내던져 버리고 정시에만 올인하는 거는 이건 전략은 아니고 도박이거든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플랜 B가 있으면 좋겠어요. 정신 보는 거예요. 정신 보는 거고 플랜 B가 학종이 됐든 교과가 됐든 논술이 됐든 플랜 B가 없이 입시에 임하는 건 너무 도박에 가까운 방식이에요. 이런 사고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수시하고 정시를 하나만 골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이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보완이에요.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수시는 6번이잖아요. 정시는 기회 몇 번인지 아세요?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시험 3번 보나요? 1번 보잖아요. 정시 1번입니다. 그날 한 번 모르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총 정시 1번, 수시 7번 보게 될 거예요. 6번 해가 총 7번 중에서 가장 잘된 쪽으로 진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만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건 오판인 거고요. 많이 해보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쪽으로 진학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시를 버릇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뭐냐면은 모의고사가 주는 착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의고사가 지금 2학년 때 본 게 있잖아요. 2학년 때 보고 3월까지 벌써 때까지 애들이 이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깨지냐? 6월에 깨져요.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혹시? 플러스 8만, 플러스 10만, 플러스 18만이? 3월까지는 재수생이 없죠. 지네끼리 보는 거예요. 거의 그냥 소꿉장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6모가 되면은 재수생이 작년에 8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9모 볼 때는 재수생이 10만이었고 수능 볼 때는 18만이 들어왔어요. 고3이 34만이었어요. 고3의 절반이 넘는 수치가 작년에 들어왔고요. 올해는 20만 추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 가장 많은 비율의 재수생이 올 것 같아요. 재수생들은 얘네가 많아진 이유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의대랑 관련이 높습니다. 얘네들은 다 진짜 정시파들이에요. 얘네들은 수시를 보지 않습니다. 의대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 최상위권 애들, 이 분야에서 정시에서 진짜 고인물들, 썩은 물들은 전부 다 정시를 가게 돼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시는 엄청 타이트한 과정입니다. 얘네가 들어오면은 등급이 6, 9, 수능 조금씩 떨어져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애가 평소에 잘했는데 수능에서 망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수능에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수능에서 망할 만한 징조림이 있었던 거였어요. 수능에 나올 만한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은 얘네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8만 명은 뭐냐면요. 모의고사가 무의미한 정말 최상위권 애들은 모의도 안 보거든요. 그냥 수능만 본 애들이 오는 거예요. 얘네가 들어와서 수능 때 나올 만한 등급이 예상 가능한 등급이 나온 거지 갑자기 망하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정시는 특히 현역한테는 사실 특히 인문계 친구들한테는 쉽지 않은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등급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시에만 올인하겠다는 건 조금 위험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수시를 하고 논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도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말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상담하다 보면 논술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근데 수능이 급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말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급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수능 11월에 시험 보잖아요. 논술 11월이기 때문에 누가 더 급한 건 없어요. 같은 해에 시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능 보고 내년에 논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수능과 논술이 있기 때문에 수능이 더 급하진 않아요. 수능은 더 중요한 거예요. 수능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수능이 훨씬 더 범위가 넓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지 수능이 급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수능은 70시간 진행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거의 모든 시간은 수능은 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술은 4시간만 가는 거예요. 4시간은 길진 않습니다. 근데 4시간을 했을 때 나중에 수시에서 6번의 기회를 현실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수능 끝나면 논술하지 않은 게 아닌 거고 같이 가되 정말 작은 분만 꾸준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진짜로 애들이 수능 끝나고 논술하는 애들하고 미리미리 논술하는 애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제가 요즘 보여드릴게요. 오늘 메인이기도 하죠. 논술 합격생들이 실제로 논술을 언제 시작했는가를 갖다가 제가 두 가지로 보여드릴 거예요. 한 가지는 우리 반 애들이요. 우리 반 애들은 가능한 학림 아이들을 좀 뽑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3월 3일 3월 3일에 시작을 했고요. 대진 친구였고 이대에 불문을 갔어요. 이 친구는 1월 7일에 왔고요. 이 친구는 7월에 왔어요. 영신여고 친구였고 고대 장학금 받고 4년 장학금 받고 갔습니다. 그다음에 성대 간 친구는 1월 14일, 그다음에 중대는 5월 13일. 이 친구는 3월 10일에 왔던 선덕구 친구였어요. 홍대 경영 붙었고 동대 행정 붙었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갈게요? 어디가 좋아 보이세요? 어디요? 동대가 좋아 보이나요? 기억이 안 나네. 동대 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월 9일에 왔던 친구, 경찰행정 갔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경신여고 친구였는데 작년에 저랑 공부 논술 해가지고 성신여대 논술로 갔습니다. 성신여대 논술로 갔다가 올해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올해 동대 회계학과 논술로 또 진학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거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겨울방학 개강일이었거든요. 고2 겨울방학 때 개강일날 와가지고 딱 1년 공부했던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5월에 온 이유가 뭐냐면은 3반 수생이었어요. 대학 다니면서 대학교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와서 진해 공부해서 역시 고대 간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애를 정리하다가 뒤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얘네 우리 반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반 애들은 제가 샘플을 아무리 낸다 하더라도 편향성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제가 보는 아이들은요. 중계하고 대치가 전부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자료가 궁금했냐면 전 학교 자료가 궁금했어요. 이거 우리 반 아이들이고 대학이 진행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기에도 가면은 자기네 합격생들이 언제 논술을 시작했는지를 갖다가 인터뷰를 합니다. 이거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게 있고 얘가 있어요. 전반적인 느낌은 아시겠죠? 얘네가 저는 얘네 얼굴도 못 본 애들입니다. 저희 반 애들이 아니에요. 학교 유튜브 채널에 나온 애들이 인터뷰한 것들이었어요. 얘네 언제 시작했냐? 얘는요. 고2 겨울방학, 고2 겨울방학, 고2 겨울방학, 고2, 고3, 3월, 3월 다양합니다. 물론 여기 수능 이후에 온 애도 있었어요. 딱 5일 공부한 애도 있었고 저 얘 정말 싫거든요. 얘가 노선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붙은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 하는데 기출문제 한 번도 안 풀어보고 논술로 붙었어라고 말하는 애가 있었어요. 인터뷰하는 사람은 놀랬거든요. 이런 경우 있는데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들이 있지만 제가 얘네들을 그래서 통계를 내봤어요. 그러면은 학교가 공개한 합격생들 진짜 다양한 학교들을 봤는데 얘네가 어떻냐? 자, 이거 정리를 해보면요. 붙은 애들이 평균 공부한 기간은 8.1개월 정도 나왔어요. 보통 한 예를 들어 친다면 한 2, 3월 정도부터 준비하는 게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를 볼게요. 실제로 전체 수험생 100명 중에서 논술 본 애들 중에서 겨울방학 때 들어온 애들은 10%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1학기 때 10% 정도가 와요. 그 다음에 여름에 엄청 많이 와요. 왜 여름에 오는지 아세요? 7월, 8월 달에? 육모를 보거든요. 육모를 보면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현실이 녹록지 않구나. 깨닫고 오는 애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걔네가 30%가 와요. 그 다음에 얘보다 훨씬 많은 애들이 논술 원서는 쓰고 설마 내가 논술 볼까? 라고 살고 있다가 11월 13일 날 한 오후 1시쯤 되면은 논술 볼 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수능 끝나고 달려와요. 얘네가 절반 이상입니다. 논술은 되게 특이한 전형이에요. 논술은 수능 끝나고 오는 애들이 절반이 넘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 볼게요. 실제로 겨울방학에 들어온 애들을 합격률을 갖다가 A라고 친다면 겨울방학에 들어온 친구들과 1학기 때 들어온 애들은 큰 차이는 없었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름에 들어오면은요, 이 합격률에 정확하게 3분의 1을 줄어들어요. 3분의 1 주는 거고요. 공부 기간 줄어드니까. 수능 끝나고 오면은 짧게 공부하면 하루, 길면은 5일 정도 공부하거든요. 그러면은 12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요 정도.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요. 이 앞에 애들은 지발로 온 애들인 거예요. 지발로 온 애들이고, 얘네들은 육모 성적표가 거기 떠밀려온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차이가 확연하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준비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논술을 빨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 아실 텐데 전 이게 제게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많이 걱정하세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글쓰기에 재능이 있나라고 엄청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어디 보자. 예인이 왔나? 예인이 왔어. 예인아. 수학 공부하니? 하지. 수학에 재능이 있니? 없어. 수학에 재능이 없죠, 우리 애들이. 수학 재능 있는 애들 얼마 없습니다. 그나마 재능 있는 몇 명 애들은 이거 알겠죠. 우리 애들 수학에 재능 없어요. 근데 공부한다는 거죠. 재능도 없는데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어때?
재능도 없는데 왜 공부하고 있어? 왜냐면은 재능이 없어도 공부하면 1등급이 나오거든요. 자, 일반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예요. 내신, 수능, 논술이에요. 특기자 전형이 아니에요. 일반 전형은 누가 뽑히는 거냐?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수학 재능 없어도 공부하면 1등급 가능한 거예요. 국어 공부하면서 우리 애가 천부적 재능이 있나 고민하나요? 안 해요. 왜냐면은 기출문제 많이 풀면 합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글쓰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논술은 글짓기가 아니에요. 논술은 답쓰기입니다. 시험 끝나면 교수가 정답을 공개해요. 똑같이 쓰면 붙는 거고 다르면 떨어지는 겁니다. 논술은 초등학교 때 100일장 나간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두 상관이 없냐? 이거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국어도 못하고 책도 안 읽었고 상식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자꾸 자녀분들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못한다 그래요. 다 못해요 애들이. 다 못하는데 이걸 평가하는 시험은 아닌 거예요. 국어도 무관하고요. 독서도 무관하고 상식도 무관해요. 실제로 대학교가 진행하는 논술 설명회에 가면 교수가 설명을 해요.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제일 기출 1순위는 뭔지, 질문 1순위는 어떻게 하면 논술을 붙어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답변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학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면 붙어라고 답변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글짓기 재능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식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상식 쓰면 감점이거든요.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올해 성대 1, 2, 3번 문제가 뭐가 나올지 알고 있어요. 경희대도 알고 있습니다. 공개가 돼 있어요. 제시문은 몰라요. 문제는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는 애들이 붙는 거예요. 성실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반 애였는데 22년도에 한양대 모의논술을 봤어요. 상경계. 1등 했어요. 전국 1등이에요. 이게. 전국 1등하고 보세요. 가르쳤어요. 전국 1등 했어요. 그거 어떻게 했게요? 얘가 우리 반에서. 성적표 나오고 바로 학원을 끊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전화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예의 바른 학생이었어요. 그냥 도망간 건 아니고. 제가 논술 시험 봤는데 한양대 전국 1등이에요. 논술은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양대는 갈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수능에 좀 더 몰입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나갔습니다. 이때가 6월이었어요. 6월에 시험 보고 한양대 전국 1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5개월 뒤에 11월에 한양대 논술을 보고 대기 없이 광탈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 학생은 6월에 잘했던 거예요. 6월에 잘했던 거고 이때 뭐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이땐 되게 잘했던 거고요. 그만뒀거든요. 7, 8, 90 떨어졌겠죠. 그렇죠? 실력이 낮아지면서 11월에는 광탈했습니다. 이게 시험인 거예요. 재능을 보는 시험이 아닌 거고 그냥 되게 단순해요.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꾸준하게 움직이냐. 이게 합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전국 1등도 떨어질 수 있는 시험이 논술인 거예요. 공부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성실함이 핵심이었던 거였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조금 뭐 차가운 얘기긴 한데 이거 생각해 보시죠. 논술을 준비하려는 이유는요. 오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애가 글쓰기를 논술을 잘할 것 같아서 논술하는 건 아니에요. 논술을 왜 하신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논술을 잘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논술을 준비하는 이유는 내신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명확한 내신인 겁니다. 입시는 7번의 기회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수시와 동시에 다 써야 되는 건데 수시를 써야 되는 거예요. 6장 다 채워야겠죠. 근데 수시로 학생부가 6장이 예쁘게 나오면은 논술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6장이 안 나오거나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논술을 하는 겁니다. 내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술을 하는 거지, 논술을 잘할 것 같아서 논술하는 건 아닌 거였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수학 잘 못하잖아요.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만약에 학생부가 만족스러우면은 학생부를 쭉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부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때는 논술이 꼭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을 왜 준비하려 했는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어머님들에 관한 부분이고요. 요건 제가 고3의 이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고3이 지금 하나 있긴 한데 보자. 아이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고3은 수험생이죠. 수험생인데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미성년자는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언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고3 언어 번역기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애들이 제가 사실 어머님들에게 논술을 설득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냉정하게 보면은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이들 설득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논술을 한다고 말하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때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논술뿐만 아니고 거의 전 과목 똑같을 겁니다. 이거예요. 냅둬.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되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말 되게 이미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내가 알아서 할게. 아마 1학년 1학기 때도 얘기했을걸요?
만약에 우리 애들이 냅둬 내가 알아서 할게를 갖다가 잘 실천했다라면은 지금 어머님들께서 논술 서명에 오진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 메디컬 서명에 가야 되는 거였어요. 애들이 내가 알아서 할게를 갖다가 다 잘하진 못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자, 어머님, 소자가 저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해볼게.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를 뭐냐면요. 아, 몰라. 대체 이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요, 엄마 말 듣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애들이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차근차근 잘할 게가 아닌 거고, 그 계획은 없어요. 근데 간섭하는 거 싫은 거예요. 엄마 말이 옳고 그르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싫어요. 그럴 나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했을 때 그래 알아서 해봐라고 하는 거는 좀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해봤거든요. 이걸 시켜봤을 때 지난 2년 반 2년 동안 실적이 나왔으면은 이 아이 믿고 따라가는 게 맞는 거고 알아서 할게라고 시켜봤는데 생각보다 알아서 못했던 것 같아. 그럼 그때는 사실은 진짜 알아서 하는 건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때는 어머님들이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일도 있어요. 수능 때문에 논술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 웃기죠? 이거 사실 애들도 웃어요. 애들이 논술 4시간 공부하거든요. 4시간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요? 라고 말하는 애들이 등급을 보면은 3, 4, 5가 나오거든요. 논술 4시간인데 4시간을 아껴서 공부한다. 분초로 다투면서 공부했으면요. 객관적으로 말해서 그 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애들 문과 친구 정말 공부 안 합니다. 아이들 등급 보면 아실 거예요. 아이들 본인은 되게 잘 알아요. 내가 진짜 일주일에 반은 놀고 있구나. 어머님들도 대부분 알고 계세요. 우리 애가 놀고 있구나. 시간 남아 돌거든요. 남아 돌아도 말은 이렇게 해요. 실제로는요. 노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애들은요. 문과 친구들은 진짜 시간이 4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지 않습니다. 성적 보면 알아요. 만약에 2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1, 2 찍으면은 좀 그럴 수 있는 건데 3, 4, 5가 넘어간다 그러면 시간 남아 돕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물론 시간은 남아요. 시간 남는데 실제로는 부담은 있어요. 심적 부담은 있는 건데 진짜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애들 보면은요. 수능 저희 반에 보면요. 그 중경고 아이 보면은 그 전 과목 내신데 모의고사 1등급도 있어요. 국영수 1, 탐구가 1, 4 찍는 애 있거든요. 걔 논술해요. 너 바쁘지 않냐 그러면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시간 아니기 때문에 4시간밖에 안 하니까 그래요. 수업은 저는요. 4시간밖에 안 해요. 정말로요. 이 강의실 문 닫고 나가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어제도 없어요. 이 시간 내에 끝낼 자신이 있거든요. 4시간 끝나고 나가면 전부 다 수능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수능 최저도 맞추고 그다음에 정시도 봐야 되기 때문에 4시간 하는 거는 시간이 부족할 수는 없어요. 하기 싫은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였지? 이거 있어요. 기다려봐. 여름에 할게. 이 말은 뭐냐면 전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하기 싫은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대충 오늘만 몸만 하고 보자. 이 느낌인 거예요. 저는 논술이 치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치과는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가기 싫거든요. 안 가냐? 가요. 언젠간 가요. 근데 나중에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미리 갔으면은 땜질로 끝낼 수 있는 건데 나중에는 임플란트 하잖아요. 그렇죠? 논술은 치과 같은 겁니다. 필요할 때 판단됐을 때 바로바로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데 그걸 갖다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조금은 걸러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커요. 학생들은 성실하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부모 입장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논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아이들에게 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 하기 싫어해요. 애들은 일단 뭐 하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정말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이들은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냅뒀을 때 성과가 좋냐 그러진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가 자애로운 부모님이었으면 적어도 올 한 해는 입시라는 프로젝트에서 좀 더 지혜로운 감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건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시야가 짧습니다. 당장이 중요한 거고 부모님들은 시야가 객관적으로 넓거든요. 필요한 거는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나중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아이들이 냅두라 그러면 냅두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남학생들 말 안 하지만 여학생들 가끔 말하는 게 있어요. 엄마 그때 나 좀 잡아주지 그랬어. 고3 때는 몰라서 이 얘기를 해요. 시간 지나면 안 돼. 지금은 아직 모를 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판단하셨을 때 필요하다고 느낌이 든다면 좀 더 강하게 말씀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부모님들 좀 감독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아마 이 메시지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모님과 강사와 학생이 잘 움직였을 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놀랬죠? 너무 놀라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삼생이
마지막 입생에 이 마지막 입사가 떨어지면 그게 되겠지? 귀엽죠? 이 학생이 누구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요 뒷면에 있는 친구였어요. 제가 아이들 중에서 그냥 장학생만 정리해 봤는데도 거기 제 앞에 서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이 크림슨 장학생 받고 고대 갔습니다. 얘가 어디 앉았었냐면요. 전 이 강의실에서 항상 강의를 하거든요. 작년에 여기 어머님 자리에 딱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히 이 강의에 들었던 애였는데 이렇게 오두방정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를 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앞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어머님들과 아이에 대해 말씀드린 거였고요.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업을 진짜 많은 애들 붙여왔습니다. 애들 보면은 뭐 저기 애들 뭐 40만 대 1도 뚫어가지고 붙였는데 우선은 강의가 완전 다른 차원으로 갑니다. 저는요 강의할 때 모든 애들은요 학교들은요 연대부터 고대부터 성신여대까지 모든 대학들은요 이 5개 범위를 벗어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대 가겠다 그러면 연대만 준비하는 건 아닌 거고요. 모든 학교들은 이 안에서 움직입니다. 단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할 때도 특정 학교만 보는 건 아니고요. 이 유형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냐면요. 1, 2월에는 비교 분류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3월에 개강할 때는 적용 분석을 들어가면서 지난달에 배웠던 비교 분류를 또 복습을 해줄 거예요. 그다음에 올해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가지고 이번에는 요 2가지 파트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차근차근 나가서 마지막에 수리까지 붙이면서 강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5개가 준비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대학은 대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은 기본은 6월까지, 최저는 7월부터 10월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서 쓰고 나면은 대학별 강의가 또 열릴 거예요, 학림에서요. 그리고 수능 전에도 있고 수능 전에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강의는 그래서 딱 필요한 5개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순서만 바뀌면서 모든 대학의 대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 끝나고 나면은 첨삭을 해야 돼요. 첨삭은 그 어떤 강사들도 이렇게 하는 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강의 첨삭을 2번 합니다. 애들이 차쓰기를 해요. 그 다음에 첨삭 받으면은 다시 쓰기를 하거든요. 첨삭은 2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원들은요, 강사가 하거나 첨삭쌤이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건데 저는 이 2가지 동시에 진행합니다. 첨삭 전문 담임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들은 문장 하나하나를 봐주실 겁니다. 우리 반에 지금 오시는 분들은 지금 평균 경력이 14.8년이고요. 가장 오래 하신 분이 30년 하신 분이 계세요. 96학년도부터 하셨더라고요. 제가 96학번인데 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첨삭하신 분이 저랑 같이 하고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팀이 저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번 보고 저도 봅니다. 저도 모든 수강생을 매주 봐주는 겁니다. 저는 이쪽은 작은 첨삭이고 저는 큰 첨삭을 할 거예요. 글의 구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만 보는 반도 있고 이것만 보는 반도 있지만 한 번 왔을 때 둘을 다 보는 반은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2가지가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첨삭 끝나면 평가도 해야 돼요. 논술은 평가가 엄청 중요합니다. 저는 평가할 때 어플을 써요. 어플에는 우리 반뿐만 아니고 우리 반과 저는 학님 빼고는 나머지가 전부 다 대치동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객관적 평가를 아이들 넣어가지고 내 점수 반평균 100분위가 나와요. 매주 어머님도 보실 수 있고 이걸 모았다가 나중에 원서 쓸 때 저랑 논의하실 겁니다. 저랑 강의도 하지만은 원서도 저랑 논의해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첨삭평가 시스템이에요. 마지막은 상담이 있어요. 상담은 원래 수업 들어오면은요, 첫날 상담을 해요. 하고, 그 다음에 매주 만나고 저는 시계를 제가 항상 매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퇴하거나 교삭하면 항상 제가 연락을 드려요. 어머님도 제가 연락드리면은 조교인지 아는데 제가 항상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모든 걸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원서 상담도 저랑 같이 진행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진행했을 때 늘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요 2분짜리 짧은 영상이거든요. 요거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지만 항상 시험장에 갑니다. 이게 연대였어요, 작년. 연대 가면 어디도 가야죠? 고대도 가야 돼요. 매년 학교까지 찾아가서 응원을 합니다. 21년 어떤 어머님께서 찍어주셨어요. 저 때는 마스크 쓰고 다닐 때였죠. 시험장에 찾아가서 응원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데 전 되게 보람 있는 일이거든요. 시험이 3시예요. 항상 저는 11시 반 학교에 갑니다. 학교 앞에 엄청 많이 와 계세요.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저 때 부모님들 많이 오시거든요. 전날은 진짜 가족 화합의 날이에요, 어머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헤어진 전 여친 다 옵니다, 진짜. 저 자리가 제 자리예요. 연대 정문 앞 왼쪽 계단입니다. 10년 넘게 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온 녀석이었어요. 11시 반에. 응원하고. 그 다음에 한 명 한 명 다 응원해 줍니다. 좀 졸려 보이는 녀석들은 잠들 깨워주고요. 웃긴 녀석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다가 지쳤어요. 한참 쉬다 갔습니다. 매년 요구를 방문하고 진짜 많은 친구들을 만나요. 지금 여기 화면에도 안 잡히는데 진짜 줄이 정말 깁니다. 누가 보면 아마 선거 의사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진짜 많은 친구들 만나 응원합니다. 보이세요? 진짜 많죠? 저 많은 애들 중에 우리 애가 붙을까 싶겠지만 항상 붙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강사는 좀 달라요. 수능 강사는 수학 시간에 공부하면 끝이잖아요. 저는 강의하고 매주 아이들 만나서 상담하고 참석하고 9월에는 원서 상담도 합니다. 그리고 시험장까지 찾아가서 매년 응원을 해요. 애들 시험장 무서운 공간이에요. 찾아가서 응원하면 정말 좋아합니다. 여학생들은 되게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살벌한 공간인데 아는 사람 보면 되게 좋거든요. 애들이 예뻐해주면요 성취를 냅니다. 그래서 저는 모토가 이래요. 강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 멘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제가 논술 시작했을 때 어머님들이 해주시는 말씀 중에 제일 제가 좋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애가 입시에 큰 용기가 없다가 논술을 하면서 논술도 하지만 수능까지도 열심히 하게 됐다. 저 이 말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좀 방향을 주고 의지를 주면 훨씬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강의는 나머지는 대치고요. 중계는 토요일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에 요반 낮에 1시에 거제에서 오는 친구가 있어요. 거제에서 다치동 오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5시간 걸려요. 제가 저희 반에 제주도에서 오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제주보다 오래 걸립니다. 거제가 왜 오래 걸리나 물어봤더니만은 거제에서 버스 타고 부산까지 가는데 1시간 57분이 걸려요. 부산역에서 SRT 타고 수서까지 오는 겁니다. 서에서 지하철 타고 대치동으로 오면은 1시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5시간 걸어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이렇게 5시간, 그러니까 왕복 10시간이거든요. 10시간 통해서 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수업 준비 허투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최선의 강의를 보여주는 거죠. 말씀드린 것 같이 작년이 사실 제 최고의 해였어요. 작년에 가장 최고였는데 올해는 이미 작년보다도 한 30% 정도가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많이 오는 거냐? 되게 단순해요. 어떻게 하냐가 포인트가 아닌 거고 많이 붙이면은 많이 오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합격이기 때문에 애들 한 명 붙이면요. 친구 불러오고 동생 불러오고 다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합격률을 높여나가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를 정리해보자면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논술을 시작한다면, 논술 어차피 할 거라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다. 2번째, 그리고 어차피 시작할 거라면은 가장 잘하는 강사 시작하는 게 고민의 여지 없이 최고의 강사가 된 최고의 학생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강사와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말씀 들어주셨는데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어머님들이 이 입시를 바라보는 태도가 좀 바뀌고 아이들도 좀 적극적으로 태도가 바뀌고 그리고 아이들이 바뀌면서 입시가 바뀌고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뒤에 얘가 하나가 있어요. 상담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다가 이름하고 번호를 적어주셔서 체크해 주시면은 제가 원하는 시간을 적어주시면 이때 전화해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